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유통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봉화 억지 춘향시장이 주변 명소와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천장 비가림 시설을 비롯해 공영 주차 타워도 무료 운영을 시작하며 고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경산시가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능형 연상 분석 기술로 수배 차량 조회, 치매 노인 찾기 등 실시간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경상북도 교육장학회에 따뜻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신종 마약인 야바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위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유통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 화면 속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풀숲에 마약을 숨깁니다. 잠시 후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와 마약을 들고 사라집니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마약 사범 4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33억 원 상당의 야바 6만 7천 정을 압수해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41억 원 상당의 야바 8만 2천 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수법과 달리 야구공에 실밥을 뜯은 뒤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 마약인 야바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지닌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교류하는 문화의 공간 역할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통시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봉화 억지 춘향시장은 주변 명소와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 춘향면의 억지 춘향시장. 예전에는 발 디딜 곳 없이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했는데요.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요, 사람이. 현재 춘향면의 인구는 약 4,3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42.9%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통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맞서 상인회는 시장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제 외지인들이 유입이 없으면 시장은 소멸하게 되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했었던 게 억지 춘향시장은 연간 2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겨울축제 방문객만 10만여 명에 달하는 분천 산타마을의 중간에 있어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한 천장 비가림 시설을 비롯해 최근 차량 130세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 타워도 무료 운영을 시작하며 고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특화 먹거리인 호랑이빵을 출시하고 호랑이 모습을 담은 간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백두대간 호랑이 테마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희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좀 침체된 상태로 있어서 우리 주변 관광지와 연결을 해서 특화 상품과 함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옛날의 전성시대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의 발길이 줄어드는 농촌의 전통시장. 지역만이 품은 특색을 바탕으로 외부인이 찾는 관광 거점으로서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먼저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관사 운영비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고요. 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최정선 부장판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경북 인터넷 언론 뉴스민은 홍 시장 관사 정보 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결과가 1년여 만에 나온 겁니다. 법원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 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 공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네, 봉화영풍재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노동부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6일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환경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와 관련해 영풍재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유출된 가스는 불소 화합물로 추정되고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가스가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석포재련소 외에도 영풍그룹 관련 재련, 제철 계열사에 대한 일제 기획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에 나섰는데요. 지난 한 주 우리 지역 후보자 등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12일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 등록으로 지난 한 주 사이에만 전국에서 585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많은 275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11명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대구에서 19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경북에선 30명이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대구에선 동구, 을 선거구에만 현재까지 4명이 후보로 등록해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선 상태이고요. 달서구, 갑, 을 선거구와 달성군에는 아직 후보자가 없습니다. 경북은 포항, 남구, 울릉군 선거구에만 6명이 등록한 상태고 구미, 갑 선거구에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두고 곳곳에서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전국의 소방서에서는 이 시기 폭설과 한파,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강성민 안전지도팀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특별 경계 근무를 하신다고요.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공항, 철도 역사, 해맞이 장소 등 다중운집 지역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해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며
이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총 인원을 동원해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동안 재난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아울러 화재 취약 대상의 24시간 감시 체계와 다중이용시설 대상 자율 안전 관리 지도, 대형 재난 대비 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등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소방에서도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고 계신데요. 전기 레인지에 의한 화재를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싶다고요? 네, 요즘 인덕션 혹은 하이라이트와 같은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기 레인지 화재의 약 95%가 반려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왕왕 나오는 고양이와 인덕션은 화재다라는 공식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주의를 줄 수도 없고요. 이런 화재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안전장치가 있는 인덕션을 고르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잠금 버튼을 따로 두어 전원만 눌러서는 켜지지 않도록 한 기능과 용기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이외에도 무작동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있는 인덕션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용 덮개를 장만하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을 구입한 시민분들은 전기 레인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덮개를 구입하여 씌우면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상판의 잔열로 인한 화상까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동부소방서에서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3.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화재의 11.1%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부분 대피 과정에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자기 집 화재 시 현관 입구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 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 및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기 집으로 화염 및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 계단으로 대피가 가능하면 앞에 언급해드린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면 되며 복도,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앞선 구조 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강성민 안전지도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산시가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CCTV 영상관제에 적용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5천만 원, 시비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로 이를 통해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배 차량 조회, 치매 노인 찾기 등 실시간 위기 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경상북도 교육장학회에 따뜻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8일 장학회를 방문해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육성 장학금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